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A10 PDU들을 통합하여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에코 DC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4월 유튜브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DC는 웹 기반의 GUI를 통해 다수의 PDU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에코 DC와 PDU 장치를 연동하게 되면 에코 DC의 대시보드에서 연결된 PDU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된 PDU들이 측정하고 있는 전압, 전류, 전력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 PDU에 별도의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온도, 습도, 압력 등을 에코 DC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DC를 통해서도 연결된 모든 PDU들의 아울렛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에코 DC에 연결된 PDU들은 트리 구조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건물로 비유를 조금 하면 현재 A10 코리아가 있는 전체 건물은 총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층에는 몇 대의 PDU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평균 전압 그리고 평균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트리 구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고객 환경과 동일한 시각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렉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렉에 문제가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또 장점을 저희 에코 DC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 DC에 PDU 장치를 추가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대시보드에 현재 연결된 PDU들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렉에 설치된 어떤 PDU의 전류값이 가장 높은지 또 가장 낮은지 등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젯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위젯만 표시를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위치 역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젯 형태 외에도 차트 형태로도 전압, 전류, 전력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된 PDU 장치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에코 DC에 연결된 PDU 장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해당 장비의 전압, 전류, 전력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 해당 PDU에 별도의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해당 센서가 측정하는 값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PDU 모델들에 따라 뱅크 단위 혹은 아울렛 단위로도 현재 PDU가 측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켜짐, 꺼짐, 그리고 재부팅 버튼을 통해서도 원격에서 아울렛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PDU를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아울렛을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PDU들을 그룹하여 이제 동시에 다수의 아울렛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에코 DC의 주요 기능인 이제 연결된 PDU들의 인계값을 설정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PDU 모델에 따라 장치, 뱅크, 아울렛별로 인계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POP 모두 역시 에코DC를 통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10이 지원하는 POP 모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리포 모드는 과부하가 발생한 아울렛만 차단하는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1에서 9번까지 아울렛을 순서대로 연결을 하였고 10번 아울렛을 연결을 했을 때 과부하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 과부하가 발생한 10번 아울렛만 차단되는 방식이 리포 방식이고 우선순위 모드는 각 아울렛의 순위를 정해놓고 과부하가 발생을 하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순서에 맞게 아울렛이 꺼지게 동작됩니다. 그래서 핵심 장비 순으로 아울렛을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DC를 통해 PDU 아울렛에 대한 전원 제어 방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제어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킬파워, 웨이크온랜, 시스템, AC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코DC를 통해 각 PDU들의 인계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해당 인계값을 넘게 될 경우 이 대시보드에 이상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때 진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레이아웃이 표시가 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 렉이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렉을 선택을 하면 어떤 PDU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원격에서 해당 아울렛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줄링 기능입니다. 에코DC를 통해 그룹화된 PDU들의 전원을 일별, 주별, 연도별로 스케줄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장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감소시켜 효율적으로 PDU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입니다. 에코DC에 펌웨어 파일을 업로드 시킨 후 펌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시간을 정해 놓으면 원하는 시간대에 업그레이드 작업이 가능하며 동시에 다수의 PDU들의 펌웨어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에코DC의 경우 이제 추가 사용자 계정들을 생성하여 이제 역할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또 관리가 가능하며 또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한 알림 역시 에코DC를 통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 교육의 경우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 에코DC의 대략적인 기능들 밖에 소개를 할 수 없지만 만약 오늘 교육 내용 관련해서 아니면 에코DC에 관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술부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번 달에 발생한 기술 이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CC2000과 에코DC에 관한 내용이었고 고객의 문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CC2000에 에코DC를 추가하였는데 기존 에코DC를 통해 관리 중인 PDU 장치들이 CC2000 리스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의를 주셨는데 CC2000에 에코DC를 연동하는 목적 자체는 이제 관리자가 에코DC 시스템에 보다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CC2000은 에코DC로 접근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에코DC에서 관리하는 개별 장비 정보는 CC2000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술 이슈입니다. 신제품 V8962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V8962 제품은 기존 오버 IP 장비들, V8952, 8950, 8900 제품들과 호환이 되나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 이 신제품 V8962와 기존 V89 시리즈 장비들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V8962 송신기에 V8952 수신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고, 또 반대로 V8950 송신기에 V8962 수신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용어에 대해 소개를 하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술 용어는 임베디드와 디임베디드입니다. 이 임베디드 기능은 오디오 신호를 HDMI 출력 신호에 합성하는 기능입니다. 즉 별도의 오디오 포트를 통해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비디오 신호와 합성하여 동시에 출력하는 기능을 임베디드라고 칭하며, 반대로 입력되는 HDMI 신호에서 오디오 신호만 따로 출출하여 이제 별도의 오디오 장치에 출력하는 것을 디임베디드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술 용어는 이제 데스큐입니다. 먼저 이제 스큐 증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스큐는 cat5 혹은 6 케이블을 통해서 장거리 전송 시 발생하는 색상 위상과 시간 오류를 말합니다. 이런 스큐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UTP 케이블 내부를 까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꼬여 있는데, 이 케이블이 꼬여 있는 정도나 이런 케이블 길이에 따라서 실제 RGB 신호가 지연되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디오 왜곡이나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A10의 데스큐 기능은 케이블로 인해 발생한 신호 지연을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잡아줘 최적의 화면이 출력될 수 있도록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A10의 보정 기능인 데스큐 기능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술 교육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유튜브 교육 일정은 추후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그 소속과 성함 작성을 안 해주신 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한 번씩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4월 유튜브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